내가 이제 이 고민을 딱 읽으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처음을 좀 놓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싹이 시작됐을 때 잘랐어야 되거든요. 바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나무라고 너는 충분히 리스펙하지만 블라인드 기분을 한 번씩 다 오르거든요. 당연히 인간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 안 좋지. 속상하지, 그치. 맞아. 이제는 리더들의 고민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쵸, 해요. 뭐 팀장, 셀장 이렇게 작은 단위부터 다 리더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그게 조직에서 일할 때는 굉장히 큰 시작점,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네. 보통 잘하는 사람들이 발탁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또 팀을 잘 운영하는 것도 다른 얘기. 맞아. 리더의 고민인데 이거는 나이 많은 팀원한테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할 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 조직 안에서 나이 연차, 경력이 권위의 기준이 될 때 리더로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얼마 전부터 팀 내에서 나이가 많은 팀원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분은 나이도 많고 경력도 저보다 훨씬 길어서 처음에는 조언을 많이 해주길래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언이 점점 무시하는 뉘앙스로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 조정하자고 지시하면 팀장님이 이걸 모르셔서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대답하는 식이었죠. 한두 번은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 말이 반복되다 보니 마치 제가 모르는 사람이거나 팀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습니다. 더 어려운 건 이런 대화가 다른 팀원들 앞에서도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의 중에 제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해봤거든요? 라며 공개적으로 제 말을 반박합니다. 처음엔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분위기가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많고 경력이 긴 그 팀원 쪽으로 힘이 쏠리는 느낌이죠. 저는 점점 발언할 때 조심스러워졌고 중요한 지시를 내릴 때 자꾸 주저하게 됐어요. 팀장으로서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팀장일 때 저보다 나이 많은 팀원분들 많으셨어요. 제가 중간이었어요, 나이가. 그러면 진짜 되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저의 팀원 어르신들이 저를 굉장히 깍듯하게 대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태도가 너무 좋으셨네. 네, 너무 감사하게. 근데 제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거든요. 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 어떻게든 내가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네, 나는 힘들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가 쌓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나를 따라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자 팀장이 있었는데 일찍 승진을 했고 근데 이 친구는 그 업의 전문가는 아니었어. 근데 팀원 분이 인더스트리 전문가들이 훨씬 많았고 이 친구는 딴 조직에 있다 이렇게 탁 꽂혀버린 거야. 몇십 년 하시던 분들이 막 포진해 있으니까 자기 말빨이 밀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럴 수 있지. 이 친구 힘들어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1대1 면담 신청해가지고 얘기를 했대. 본인 이야기도 하고 자기 잘 모를 수 있다. 당연히 모를 수 있다. 당신은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그치만 이제 팀 전체가 매니지먼트 하면서 굴러가기 위해서는 저랑 따로 그런 얘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에서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전문가적인 거 나 굉장히 존중하고 맞는 말씀이시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인정을 받으신 거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어땠는지 팀장이 인정하는구나 이런 게 또 있었는지 그 다음에 넘어갔다라고 하더라고. 이 여자 팀장님이 약간 강하게 막 하는 것도 있었어. 뭐 제 말을 일단 들으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단호한 모습도 보였다라고 하더라고. 그런 이제 강약에 대해서 앞에서는 그랬지만 또 다시 1대1 할 때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해나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언니는 언니보다 나이 많았던 팀원 있어? 워낙 젊은 어린 친구들로 그치. 이루어진 인더스트리여서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리더라는 자리는 늘 결국은 자기가 모든 걸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항상 리더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리더가 되고 나서 나보다 훨씬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과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리더거든. 리더의 핵심이거든. 맞아. 리더로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할 때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사람들과 일을 해서 아웃풋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인 것 같아. 늘 결국은 내가 가장 잘하는 걸로 끝까지 갈 수는 없거든. 지금 어려우신 상황이겠지만 지금 챌린지에 대한 도전을 정의를 해본다고 하면
처음으로 지금 맞닥뜨리신 거니까 당황스럽긴 하지만 내가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나보다 훨씬 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일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포커싱을 하시고 지금 경험이 사실 본인한테는 나중에 되게 큰 자산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이렇게 괴로움이 있으면 이것만 보게 되긴 하는데 긴 여정이잖아요. 우리가 조직 생활 하는 것도 리더로서 계속 성장하는 것도 긴 여정이라서 그렇게 하나하나 넘는다는 심정으로 지금 도전의 본질을 좀 정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사람이 이 리더인 이유는 있는 거거든. 왜냐면 이 조직에서 나이도 더 많고 이 일도 훨씬 더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근데 왜 이 사람은 리더가 아니고 왜 이분에게 팀장 롤을 주었을까? 이분이 가진 게 있고 뛰어난 부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서로 상호 존중하는 형태로 가는 거는 되게 좋은데 내가 이제 이 고민을 딱 읽으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처음을 좀 놓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싹이 시작됐을 때 잘랐어야 되거든, 이거는. 예를 들면, 팀장이 잘 모르시나 본데 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바로 불러서 얘기했었어요. 남으라고. 너는 충분히 리스펙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팀 전체의 분위기는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한 게 부정적인 거 하나를 말하는 애가 정말 10배 맞아. 이 파급을 끼치거든. 99개 잘하고 하나 잘못하면 다 무너진다. 그리고 이런 게 보였을 때 처음에 초장에 딱 정리를 했어야 되고 아까 친구가 말해준 게 너무 거의 정석 같은 대응이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리스펙과 단호함 있잖아. 그러니까 리더로서 단호할 땐 되게 단호해야 되는 거고 리스펙을 해주는 부분은 명확하게 리스펙을 해주고 이 사람한테 너무 그렇게 지금 휘둘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팀장인 이유가 있고 본인이 리더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웃으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치. 하지만 단호할 땐 단호하게 맞아. 웃으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저는 다른 팀으로 내치시는 돼. 것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특히나 저희도 워낙 조직이 젊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팀 리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거에 너무 휘말려서 그렇게 하는 거를 못했었어. 그게 정말 진짜 일파만파가 돼요. 이 한 명의 부정적인 그치. 의견이 맞아. 팀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에 진짜 일파만파가 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고 물론 그분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바로 대체하기가 쉽진 않을 수 있겠지만 조직에서 그런 거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 사람들 뽑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팀의 이 화합과 이거를 망치는 거는 더 큰 걸로 돌아오거든요. 맞아. 조직력이 깨지면 이거는 네. 힘들어. 붙이기 너무 힘들어. 그 다음은 팀원이 나를 제끼고 윗선에 바로 보고한다. 이런 경우도 많아. 빨리 얘기해줘. 빨리 어떻게하지 얘기해줘. 최근에 마케팅 캠페인 진행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광고 성과가 생각보다 저조했고 주요 파트너와의 일정 조율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캠페인 리더로서 저는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임원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 왜 내가 보고받지 못했냐? 라고 하더군요. 순간 너무 놀랬죠. 팀원이 저를 거치지 않고 임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 이 문제를 설명했던 겁니다. 저는 참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임원은 저를 불러 상황을 물으면서 오히려 제가 파악이 늦었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임원 앞에서 솔직히 모르겠다고도 할 수 없어서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얼머무렸다. 이후 미팅을 마치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팀 리더인데 어떻게 팀원이 저를 건너뛰고 직접 윗선과 소통하는지 앞으로 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팀원과 이 문제를 바로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해봤어요. 왜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냐고 직설적으로 물으면 팀원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도 됐죠. 팀 분위기 자체가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제가 팀을 장악하기 힘들어질 테니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있으셨죠? 이런 경우 없었죠. 그래요? 그런데 커맨더 체인을 이렇게 망가지는 거 저는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있었는데 작은 회사에서는 있었어요. 작은 회사는 이런 프로세스가 없어요. 윗사람이고 뭐고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 있더라고요. 그냥 뛰어넘고 대표랑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는 그런 일 생각 대표한테 오히려 물었지. 왜 당신이 그 얘기를 직접 듣고 있냐? 나한테 그 친구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랑 그 친구가 오히려 상의를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근데 그 친구는 왜 직접 얘기했고 그건 당신은 왜 그걸 듣고 있고 다시는
그런 얘기를 직접 듣지 마라. 나한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대표한테 얘기를 했어. 당연하죠. 응. 어. 왜냐면은 나랑 그 이유는- 나랑 그치.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 그리고 대표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인가? 맞아.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보고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곳이었던 거야. 또 스타트업이니까 모두가 대표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해. 내가 보니까 왜냐면 본인에 대한 어필이나 이런 거나 하고 싶어하는 또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더라고. 대표하고만 여기서 그 밑에 친구는 아니고? 밑에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지. 나한테 할 얘기지 그 사안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지. 커맨드 체인을 정리를 안 하면 조직이 못 돌아가죠. 그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 친구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그럼 나는 책임만 지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돼. 아니 일단은 큰 조직인지 작은 조직인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일어난 게 이거를 고민을 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길거나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딱 명확하게 얘기만 하면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너는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왜 그랬냐 물어볼 수는 있겠죠 나중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는 문제인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조직에서는 커맨더 체인을 통하지 않으면은 그 조직 자체가 정확히 굴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얘가 왜 그렇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임원한테 뭐 문의가 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답을 준 건지 아니면 뭐 지나가다 뭐 먼저 만나서 뭐 얘기를 하다가 뭐 이분이 물어봐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고하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자기 리더는 참조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연락을 해야죠. 이 디테일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것도 비슷한데 이런 일들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시간을 끌거나 그러면 안 돼. 처음에는 얘가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를 너무 그렇게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고 좀 건조하게 왜 일이 일어난지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나 지침을 명확하게 주면 돼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임원분한테도 좀 어렵지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문제가 생긴 상황이니까 서로 좀 날카로울 수 있거든? 일단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걸 우선으로 잘 해결하시고 보고를 하고 나중에 간단하게 따로 티타임이나 뭐 술자리를 할 때가 있으면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좀 서운하셨다. 그런 얘기하면 따끔하게 혼내서 이렇게 해주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그렇게 한번 임원분한테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맞아. 얘기해야 돼. 그럼 이 사람도 문제야. 그걸 해오라고 한 사람도 문제고. 이 친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테니까 어쨌든 그 배경과 맥락은 확인해 보시고 건조하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라.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슈구나. 우리가 어렵다고 흔히 조직에서 얘기하는 이런 일들은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 24시간 안에. 하루 안에. 하루 안에. 어드바이스를 구하고 싶으면 주변에 빠라락 화랑 연락을 돌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경험이나 이런 거 주변이건 아니면은 뭐 어디서건 찾아가지고 챗GPT 물어봐. 바로 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고 황당할수록 좀 건조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다. 빡치시겠지만 화는 내지 말고 습습 후 하고 들어가야 돼. 습습 후 하시고 바로 들어가지 마. 바로 들어가면은 또 빡친 게 올라오거든. 맞아. 그러지 마시고 딱 하룻밤 묵히고 아침에 바로 불러가지고 하시되 좀 짧게 건조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 그 다음은 이제 동료와의 갈등 많이 있지. 사실 너무 많이 많죠. 있지. 동료 때문에 회사를 떠나기도 하고 회사에 남기도 하잖아. 프로젝트 미팅에서 저희 팀이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 아이디어를 논의하던 중 제가 몇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그중 하나는 특히 팀원들이 흥미를 보였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함께 이야기하며 발전시켰죠. 저는 이 아이디어가 정리되면 팀 발표 자료에 포함될 거라 생각하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의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동료의 발표 자료에 그대로 포함된 거예요. 더 당황스러운 건 그 친구가 그 아이디어를 전혀 저와 논의했다는 언급 없이 자기 제안인 것처럼 발표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높이 평가받았고 모두가 박수와 축하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상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허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거 분명 내 아이디어인데 나는 왜 이 자리에 내 이름조차 오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그 친구에게 항의해야 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평소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문제를 꺼냈다가 어색해질까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동료랑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비추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행동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의 아이디어를 스틸해가지고 한 사람이면은 이 사람이 죄책감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발뺌해. 나도 그랬거든. 내 레포트를 이 사람이 보고 내 책상에 내가 올려놓은 걸 봤어. 보고 나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가져간 거야. 일주일 전에 이미 내 거는 만들어 놓은 버전이 있었지. 그걸 보고 자기가 재빨리 보고를 한 거지. 내가 보고자한테 일정을 잡은 것보다 빨리 해가지고 팍 해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했어. 이거 내 거 아니냐.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해줬어. 내 페이퍼를 그 사람이 보는 걸 봤다고. 보고 하지 않았냐니까. 아니라면서 하길래 그냥 얘따 먹어라. 그러고 이제 말았지. 저는 그냥 바로 얘기했어요. 왜 그러지? 언니는 이런 적이 없었어? 나는 이런 적은 어, 없었던 진짜?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항상 스피디하게 일하는 조직이어서 남이 뭔가 스틸하고 이럴 여유가 시간이 별로 없구나. 우리는 보고서 써야 되고 일정 잡아서 보고해야 만약에 이런 경우를 봤다면 일단은 나는 제3자의 시선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1대1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동료들이 이걸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뭔가 말하지 않더라도 얘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에 동료들도 아마 황당해 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만 여론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첫 번째는 팀 리더한테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앞으로라도 이걸 방지를 해야 되니까 한 번 한 놈은 두 번 하거든. 팀장이 그때 그 아이디어 회의에 처음에 같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디어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한 게 거기 들어가서 솔직히 되게 당황스러웠다. 팀 리더가 그걸 알고 있으면 사실 제일 베스트 케이스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같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럼 한 명 정도 증언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다 지난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좀 막아야 될 것 같거든. 오히려 이 친구한테 타격을 주는 방법은 얘랑 지금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얘의 이런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팀 리더가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뭐 평가든 결과든 어느 부분에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약간 확인 사날 같은 걸 좀 해놓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게 한 번 얘기한 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쌓이면 쌓일수록 이 사람한테는 안 좋아질 수 있거든. 좀 객관화를 해서 이 부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다른 사람도 낼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고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 낸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도 맞아. 그것도 좀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그냥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 다 정리한 사람이 가져가더라고. 왜냐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맞아. 이건 너무 맞는 얘기야. 결국에는 정리해가지고 좀 더 구체화한 애가 성과는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구체화하고 이거를 실행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연습이 사실 필요하다는 그 다음에는 이것도 흔하게 이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동료와의 갈등인데 뒤에서 험담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거 에브리바디 겪는 거 아니야? 그럼요.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어 절대로. 그럼요. 만인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어. 없어. 평소 잘 지내던 팀원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을 때 다른 부서 동료가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야 너에 대해 누가 얘기한 게 있어. 알려줄 거 고민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료가 같은 팀의 A가 제 험담을 했다고 전해준 거예요. 일이 느리고 의사소통이 어렵다면서 제가 팀에 방해가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요. A와 저는 평소에 갈등이 없었고 오히려 함께 일할 때 수월하다고 느꼈던 터라 그 이야기를 듣고 속상했습니다. 당장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A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상 업무 대화에서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내가 말하는 걸 또 뒤에서 험담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면서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졌죠. 처음에는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생각했어요. 괜히 일을 키우면 팀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고 험담이 또 일회성 발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야기가 계속 신경이 쓰였고 A랑 협업을 할 때마다 의심과 불편함이 쌓였습니다. 이 상태로는 오히려 제 업무에 더 집중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막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돌았다 하면 저는 그 친구랑 커넥을 끊어버려요. 뭘 해도 저는 그럴 거라 거리를 이렇게 두죠. 그런 친구랑은 굳이 내가 에너지도 뺏기고 뭐 좋은 저기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뭐 너 왜 내 험담에서 묻지 않아요. 그거도 나는 사실 에너지 낭비다. 내 에너지 세상은 넓고 만날 사람도 많고 좋아할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내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저런 친구와는 나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끊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며 나의 일에 집중하며 내 퍼포먼스를 내겠다. 여기에 더 에너지를 쏟는다. 네. 라는 생각으로 저는 거의 대응을 해요. 나는 이제 이 사연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뭔가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본인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자꾸 지금 신경이 쓰이고 심지어 부딪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 본인의 마음 상태가 지금 보니까 편안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산되고 심지어 예전에 만났을 땐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지금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지금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렇게 전하지 않을까 이런 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이거는 어떻게든 한번 해결은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 근데 나도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머리 하얗신 이제 그 부장님이랑 일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했더니 그분이 신경 쓰지 마 이러더라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그들은 너가 이거를 신경 써가지고 같은 링에 올라오길 바라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저렇게 하잖아요 하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의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땐 사실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는 알았지. 이분이 무슨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 절대 이제 나도 그 링에 올라가지 않는 훈련을 했던 거고 나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런 걸 들었는데 정말 여기 휩쓸리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치. 지금 궁금한 게 그 훈련을 어떻게 했어? 그냥 귀를 닫았어. 지나간다, 밝혀진다 언젠가는 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나에 대해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아무 반응을 안 보였더니 다른 아이를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 얘는 습관적인 아이야. 습관적인 아이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악플러처럼 하나씩 다 건드리니까 나중에 모두가 알게 된 거야. 쟤가 좀 이상한 아이구나. 그러더니 결국엔 딴 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 왜냐면 아무도 그 친구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느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못 버티고 딴 팀에 갔는데 결국 딴 팀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평판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는 억울했지만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라로 그냥 쭉 버티니까 되더라고. 그것도 신기했어. 내가 더 어리고 이런 분이 없었다면 나도 휘말렸을 것 같아. 3자 대면을 하던지 했겠지. 이리 와봐 이러면서 했었을 텐데 언니는 그런 거 없어. 진짜 장난 아니지. 어쨌든 막 시레벨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블라인드를 기본으로 한 번씩 다 오르거든요. 당연히 인간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 안 속상하지. 좋지.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너무 많고 기분 안 좋지만 그냥 그때는 나도 그냥 넘겼던 것 같아. 더 일에 집중을 많이 하는 쪽으로 했었던 것 같아. 그냥 일하고 그다음에 아웃풋 보여주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 사람이 있는 건데 거기는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나의 의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곡해되기 싫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그때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뭔가 신경 쓸 시간이 좋네. 좋은 솔루션이네. 바쁘면 돼. 근데 어디 한켠에는 기분 나쁘게 쌓여 있었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 무시. 약간 이런 것보다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런 거를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게 너한테 자신한테 되게 중요한 거야. 자기 스스로 이걸 생각을 하고 얘를 여기다가 보내는 거랑 그냥 됐어. 바쁘니까. 이거는 좀 다른 것 같거든. 명확한 프레임이나 생각을 가지고 가두더라도 지나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를 좀 더 잘 케어하고 돌보는 방법인 것 같기는 해. 근데 이분은 그런 레벨까지는 아닌 본인이 지금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분을 계속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진짜 수양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예 거론하지 않으려면 아예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고 한 번 얘기를 만약에 꺼낸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냥 허심탄회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친구들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잖아. 그럼 말을 또 다른 데 전하는 것 같아.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어.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일파만파 퍼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어쨌든 지금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 일을 할 때 오히려 더 조심하고 꼼꼼하고 신경 써가지고 딱 하고 그냥 일을 일로써 맞아. 딱 대하고 맞아. 그렇게 하시는 게 음. 훨씬 더 낫겠다. 맞아. 말을 많이 섞지 말고 여지를 많이 맞아. 주지 여지를 말고. 주면은 좋지 않더라고. 고 회사 대표로부터 당신 같은 분은 잔다르크형인데 오히려 같은 여자들한테 짓밟히기 쉽으니 다른 회사 가면 조심해라 라고 말을 했다고. 이 누구야 이 대표? 담배 필 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더라고. 아유, 아직도 이거 이러시. 너무 알죠?